애플워치 시리즈 6에서 제일 밀고 있는 기능은요, 산소 포화도 측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블러드 옥시전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15초 정도 기다리면은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 애플워치 시리즈 6 뒤에 새로 추가된 센서들, 빨간색 LED, 파란색 LED, 그리고 그 적외선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게 떠들고 그러면 잘 결과가 안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주고요. 첫 녹화 때 측정을 했을 때 98%가 나왔는데 지금 산소가 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떠들었더니 92%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를 그 삼성에서는, 갤럭시에서는 혈중 산소 농도를 가지고 스트레스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도 한 명의 의사로서 별로 그게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의미를 지금 되게 찾고 있어요. 제가 다시 녹화를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혈중 산소 농도가 6%포인트가 팍 떨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중 산소 농도의 정상 범위는 95%에서 100%까지고요. 95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은 90에서 95% 정도까지는 약간 경미한 저산소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이폭세미아, 마일드 하이폭세미아라고 하고, 85에서 90% 정도가 되면 약간 중등도의 저산소 혈증이어서 여기서부터는 의사를 보러 가셔야 되는 정도 숫자고요. 85%보다도 더 낮아지면은 아주 긴급하게 뭔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정도의 산소 포화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성 판정을 받은 첫날 산소 포화도가 95 밑으로 94까지 떨어졌다고 부랴부랴 옆에서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저도 지금 부랴부랴 산소를 좀 들이마셔야만 할 것 같은 정도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닥터지비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꾸역꾸역 다시 재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즐겁고 행복할 때 측정을 했던 98%의 산소 포화도 기록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은 그 측정 결과가 기록이 이렇게 쭉 남아요. 지금은 이제 92%로 떨어졌고요. 산소 포화도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의학적인 의미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산소 포화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95% 밑으로, 뭐 심하면 90% 밑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일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천식 환자이거나 아니면 COPD라고 그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서울이나 뭐 이런 그 일반적인 도시에 살던 분들이 고산지대에 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외에는 이 산소 포화도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올해부터 발병을 한 그 코로나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 폐 기능을 저하시켜서 산소 포화도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이런 코로나 질환 같은 걸 연구하는 데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에는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애플이나 아니면 이런 애플에서 이 사용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산소 포화도가 평소에는 뭐 한 95에서 100 사이 정상을 유지하다가 뭐 이 사람이 갑자기 좀 자꾸 뭐 이렇게 뭐 90 근처나 아니면 80대 후반까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더니 코로나 판정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뭐 확보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런 걸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서 산소 포화도가 좀 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너 뭐 코로나 뭐 혹시 열나니? 뭐 코로나 진단 같은 거 뭐 받아볼래?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뭐 알림 같은 걸 주는 것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리즈 6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숫자는 뭐 많아야 몇만 내지 몇십만 뭐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이거 막 출시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뭐 기다리다 보면은 뭐 산소 포화도 센서가 달려있는 애플워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더 기다리다 보면 1억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애플에서 분석을 해서 다른 질환과의 뭐 폐질환과의 연관관계 같은 거를 분석해낼 수가 있으면은, 뭐 이런 거는 진짜로 뭐 셀, 사이언스, NEJM, 란셋 뭐 이런 아주 저명한 의학 저널이나 과학 저널에도 실릴 수 있을 만한 분석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한다고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임상적인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정확도에 대해서도 좀 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나,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애플워치가 수시로까지는 아니고 제가 안정을 취한 상태, 아니면 밤에 자면서 차고 있으면은 산소 포화도를 비정기적으로 뭐 몇 시간마다 측정을 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측정이 된 결과가 뭐 그래프로 남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심한
코골이가 있으시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은 밤중에 수면 중에 차고 있으면 그때는 좀 의미가 있을 거는 같아요. 혈중산소 농도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뭐 너무 수면 무호흡증이 좀 심각해 보인다 하면은 약간 손에 그 살짝 진동 같은 걸 줘가지고 몸 자세 같은 걸 바꾸게 해서 그런 무호흡증을 뭐 일시적으로 개선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애플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그런 건강 관리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혈중 산소 농도 외에 심전도 기능, ECG 기능도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그 처음 출시된 거는 2년 전이에요. 시리즈 4에서부터 포함이 돼 있던 기능이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센서는 ECG 센서는 다 달려 있고 시리즈 4 이후에는 4, 5, 6에는 다 달려진 채로 출시가 됐었는데 요거를 최종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게 해주려면 그 각 국가별로 각 법역별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한국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 애플워치가 지역을 한국으로 인식을 하면 이 기능을 아마 끌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애플워치는 미국에서 사온 거여서 ECG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이 심전도를 측정을 하면은 12개의 노드가 있는 그 심전도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거기서는 사실 심폐질환 쪽에 상당한 정밀도와 정확도로 뭔가 데이터를 진단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센서 하나랑 그리고 또 요 용두에 달려있는 요 센서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ECG를 그 심전도를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정확도가 사실 뭐 그렇게 높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간이 장비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너무 정확도를 신뢰할 만한 장비가 되진 못할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ECG 재면서 떠들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조용히 가만히 30초 정도 기다리면은 좋은 ECG 그래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30초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하고 기다리면요. 측정이 끝나는 대로 측정 데이터가 아이폰으로 전송이 돼요. 페어링된 아이폰으로 전송이 돼서 방금 측정한 사이너스 리듬 그냥 정상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애플워치 시리즈 6에서 또 그 이 산소 포화도 측정이랑 ECG 외에 밀고 있는 기능이 시리즈 4까지는 차고 있는 채로 팔을 이렇게 뭐 내려뜨려 화면을 보지 않고 있을 때는 애플워치 화면 자체가 꺼지는데 시리즈 5 작년에 출시된 시리즈 5부터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생겨서 항상 켜져 있는 요 디스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흐릿해진 상태로 시침이랑 분침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에서 표시하는 몇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출시된 시리즈 5는 밝기가 6 대비로는 좀 어두웠어요. 어두웠다고 해요. 특히 저는 이 뭐 에르메스 쪽 워치페이스 같은 것들을 쓰면은 밝기가 상당히 좀 어두워서 밝은 날 밖에서 보면은 일단 좀 어두워지고 나면은 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좀 밝기가 어두워가지고 화면을 식별하기가 조금 밝은 대낮에는 불편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리즈 6에 와서는 그 주간에 Always On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2.5배 정도 더 밝아졌다고 애플은 주장을 합니다. 한번 뭐 그런지 실제로 보죠. 이렇게 제가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밝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가 팔을 틀면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는 노에 다 그냥 꺼져버리니 팔을 틀어서 이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는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는데 딱 보시면은 시리즈 5랑 6랑 밝기가 좀 꽤 차이가 나죠. 요거는 조금 보기에 좀 어두운 편인데 그것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밝다. 이 정도를 시리즈 6의 새로 시리즈 5 대비 차별점을 갖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9월에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 6의 새로 출시된 신상 색깔 레드 알루미늄 케이스 40mm 레드 알루미늄 케이스의 언박싱과 아주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보았고요. 저희 그 닥터지비 스튜디오로 그 파란색 알루미늄 케이스랑 타이타늄 케이스랑 그 에르메스 케이스가 지금 열심히 배송이 오고 있으니까요. 도착하는 대로 그 다음에 아마 파란색 알루미늄 케이스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도착하는 대로 언박싱 영상 찍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밴드들 연결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 닥터지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지비였습니다.